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시젠이라는 기업에 대한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팬데믹 때 진단 키트로 우리에게 정말 익숙해진 이름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청취자께서 가지고 계신 시젠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리셋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적절한 표현이네요.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거거든요. 시젠을 더 이상, 코로나 테마주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 비유하자면 모두가 애벌레 시절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미 조용히 고치를 틀고 전혀 다른 모습의 나비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이런 분석인 거죠. 애벌레에서 나비로의 변태라 아주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진단 키트 제조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젠의 현재 실적이라는 단단한 현실부터 또 경쟁 환경의 변화,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세 가지 성장 엔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보고서의 주장처럼 시젠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지 청취자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보고서가 가장 먼저 주목한 2025년 3분기 실적인데 여기서 비코로나 부문의 성장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의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질적 성장입니다. 이제 전체 매출에서 코로나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 미만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빈자리를 호흡기, 소화기,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비코로나 제품들이 채우고 있는데 이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8%나 성장했습니다. 32.8%요? 네. 세력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신호로 읽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독감, 감기 같이 증상은 비슷한데 원인 바이러스는 제각각인 호흡기 질환들 있잖아요. 이걸 한 번에 검사하는 신드로믹 검사 제품군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요. 아, 예전에는 의사가 증상만 보고 아마 독감일 겁니다 이렇게 추측했다면 이제는 시젠의 키트로 정확히 어떤 바이러스인지 한 10대까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게 표준 진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젠의 핵심 기술이 이제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수익성 개선도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96억 원인데 이게 직전 분기보다 197.9%? 와,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했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출이 30%늘 때 이익이 200% 가까이 늘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하. 한 번 구축해 놓은 생산 설비랑 인력으로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시작하니까 추가 비용 없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이죠. 실적 개선이 뚜렷한데 보고서는 시젠을 둘러싼 외부 환경, 특히 규제 병화가 오히려 더 큰 기회라고 분석해서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규제 강화는 기업에겐 악재 아닌가요? 유럽의 그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 IVDR이 어떻게 시젠에게 해자가 된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IVDR은 쉽게 말해서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제약 신약 수준으로 확 끌어올린 건데요. 이전에는 서류만 잘 내면 허가를 내줬다면 이제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아주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나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 허들을 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문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군요. 그럼 그 기준 미달인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럽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죠. 바로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기존에 팔리던 진단 제품의 30%에서 많게는 50%가 이 IVDR 전환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젠은 이미 30종의 주력 제품에 대해서 이 까다로운 인증을 선제적으로 모두 획득해버렸어요. 와, 이건 정말 똑똑한 전략인데요. 남들이 규제 때문에 허우적거릴 때 시젠은 유유히 그 빈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독점적인 티켓을 손에 쥔 셈이군요. 이런 상황이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계기가 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자연스럽게 경쟁사들과의 비교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국내 경쟁사인 SD 바이오센서의 경우 2023년 3분기에 1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SD바이오 센서는 팬데믹 기간에 벌어들인 현금으로 미국의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대규모 M&A에 나섰던 걸로 기억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발목을 잡은 셈인가요?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가 외부 기업을 사들이면서 외형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동안 시젠은 그 돈을 내부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실 다지기에 썼다는 거죠. 두 회사의 전략적 선택이 완전히 달랐는데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 시젠의 판단이 더 유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글로벌 1위인 스위스의 로슈와 비교한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 거대한 공룡 기업인데도 성장에 정체되어 있다고요? 네. 거대 기업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죠. 로슈어의 3분기 진단사업부 매출 성장률은 1%에 그쳤습니다. 1%요? 네. 보고서는 로슈가 모든 진단 영역을 다루는 이른바 백화점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강점이 아닌 약점이 되고 있다고 분석해요. 아, 오히려요? 네.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까 시젠처럼 분자 진단, 그중에서도 신드로믹 검사라는 가장 뜨거운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시젠은 30% 넘게 성장하는데 로슈는 1% 성장에 머무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젠이 단순히 실적이 좋아진 회사가 아니라 아예 업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진단시약 제조사에서 글로벌 기술 공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요? 그 핵심 전략 3가지 중 첫 번째가 원 시스템 사업이죠. 네. 여기가 바로 시젠을 그 나비로 만들어줄 핵심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스템은 시젠의 독점 기술을 전 세계 파트너사들과 공유하는 모델이에요. 보고서의 비유가 아주 절묘한데 시젠이 미슐랭 셰프의 비밀 레시피랑 최첨단 자동 주방 설비를 제공하면 전 세계 파트너사들은 각자 자기 나라의 식재료와 입맛에 맞는 현지 요리, 즉 진단 시약을 직접 만들어 파는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젠이 직접 모든 나라에 맞는 시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현지 파트너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시약 개발이라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보고서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기존에 사람이 7시간 걸려 하던 시약 개발 핵심 알고리즘 설계를 단 20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7시간이 20분으로요? 이건 단순히 빨라졌다는 차원이 아닌데요. 그렇죠. 이건 R&D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게 앞으로 수백, 수천 종의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는 시약을 거의 실시간으로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미 스페인의 웹펜, 이스라엘의 하이랩스 같은 유력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선육하면서 이 기술 공유 사업을 현실화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이 기술 공유라는 모델이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젠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 그 비밀 레시피를 파트너들한테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 파트너들이 기술만 빼내고 독립해버리면 어떡하죠? 일종의 기술 유출 리스크는 없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보고서도 그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시젠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젠은 단순히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AI 기반 개발 시스템과 원재료, 자동화 장비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서 제공합니다. 아하.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시젠의 생태계를 떠나는 순간 최신 기술 업데이트와 원재료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굳이 배신할 유인이 적다는 거죠. 오히려 시젠 플랫폼 안에서 더 많은 종류의 시약을 더 빨리 만들어 파는 게 훨씬 이득인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아하, 락인 효과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했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미래를 만드는 두 번째 엔진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 큐레카네요. 네. 제가 아는 한 연구실 테크니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힘들고 지겨운 게 수백 개의 검체 튜브 뚜껑을 일일이 손으로 열고 시료를 옮기는 작업이라고요. 네네. 단순 반복 작업인데 여기서 오염이나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시젠이 공개한 큐레카는 바로 이 검체 전처리 과정까지 로봇이 완벽하게 자동화한 시스템입니다. 실험실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거군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전 세계 병원이나 검사센터 입장에서는
정말 구미가 당기는 해결책이겠네요. 그렇죠. 인건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정확도와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니까요. 보고서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시젠의 시약 판매를 견인하는 강력한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은 스타고라라는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죠? 이건 시젠의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단검사는 단순히 환자가 특정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즉 양성 음성 결과만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에스테아고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쌓이는 진단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 A형 독감 바이러스가 서대문구에서는 B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라거나 특정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나중에 소화기 질환을 앓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같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죠. 이건 개별 환자 진료를 넘어서 국가의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됩니다. 모든 병원과 클리닉이 질병 감시 초소가 되는 셈이죠. 정말 그림이 엄청나네요. 시약 판매에서 시작해서 자동화 장비, 그리고 마지막엔 데이터 플랫폼 사업까지. 그럼 이 모든 미래 가치를 종합했을 때 보고서는 시젠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주가를 기업 가치 대비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EBBDA이다 기준으로 보면 약 8배 수준이거든요. 8배요? 네, 그런데 로슈 같은 글로벌 경쟁사 그룹의 평균은 13배입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약 40% 정도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40%나 저평가된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아직도 시젠을 과거의 그 코로나 수혜주라는 꼬리표로만 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보고서는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합니다. 시젠의 인식이 회사의 근본적인 변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비코로나 부문의 구조적 성장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원 시스템 같은 플랫폼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즉, 굴뚝산업인 제조업체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플랫폼 기술 라이선스 기업의 기준으로 재평가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부채 없이 쌓아둔 2,5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은 회사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강력한 안전판이고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보고서에서 언급한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짚고 넘어갑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환율 변동성입니다. 달러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로 환산한 실적이 나빠질 수 있죠. 그렇죠. 또 하나는 야심차게 추진하는 기술 공유 사업이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리스크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도 언급되어 있나요? 네, 덧붙이고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는 주요 시장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해당 국가 통화로 결제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고 있고요. 기술 공유 사업의 지연 가능성은 앞서 말한 마이크로소프트 AI 기술을 통해 파트너사들이 시약을 개발하는 속도 자체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나름의 해결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시젠 투자 분석 보고서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보고서는 시젠이 팬데믹이라는 화려했지만 짧았던 터널의 끝을 지나 이제는 기술력과 플랫폼이라는 내부 엔진을 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대로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군요. 맞습니다. 2020년의 성장이 팬데믹이라는 외부 변수가 만들어준 행운에 가까웠다면 2025년 이후의 성장은 시젠이 스스로 설계한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내부 역량에 기반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프링거 네이처 같은 각 분야 최고의 글로벌 기업들이 시즌의 파트너로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청취자께서 시젠을 바라볼 때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단기적으로는 4분기 호흡기 질환 성수기 실적이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시스템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합류하는지가 이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청취자께서 시젠이라는 기업을 과거의 기억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젠의 미래 전략은 결국 자사의 핵심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전 세계 파트너에게 개방하고 공유해서 더 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개방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기술 자립, 공급망 보호주의처럼 점점 더 문을 걸어 잠그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시젠의 개방형 기술 공유 모델은 과연 글로벌 헬스케어 협력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장벽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부딪히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시젠의 여정을 지켜보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